네, 오늘이 3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새벽에 제가 일어났더니 그냥 한방눈이 가득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낮 뜨니까 이렇게 또 싹 녹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최고 기온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번 주말에요? 네. 예. 하여간 올해 2025년 봄은 어렵게 온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3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합니다. 고양시가 시청 백석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시청사 원안 건립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GTX 대곡역 주차장이 새로 개장을 했는데 요금이 파주 운정역에 비해서 2.5배입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양시 신축 공공 건축물이 사업 재검토에 발목이 잡혀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공사비가 껑충 뛰었다는 속상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65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의회가 정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이 시청 백석 이전 결정 포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언급을 했다고요. 17일에 이 시의회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질의 둘째 날이었는데요. 이때 이몽열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투심 결과 재검토 및 반려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반대에 막혀서 지금 보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업무 빌딩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고 계속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8년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청사 백석 업무 빌딩 이전 추진은 경기도 투자 심사 결과에서 청사 이전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필요 등 지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심사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검토 및 반려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검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 소유의 업무 빌딩이 있음에도 열악한 재정 여건 가운데 수천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기부 체납받은 백석 업무 빌딩을 2018년 의회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게 백석 업무 빌딩을 이동환 시장이 추진했었던 시청의 본청 이전 이게 아니라 원래 목적인 벤처 집적시설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제 이거를 선언한 거네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관리 계획이 벤처 입주 공간이 51%를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지키겠다. 이 입장을 밝힌 건데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30곳을 여기에 몽땅 이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이 정확하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때 답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의회 지적에 따라서 면적 51%에 대해서 본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대신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부서 재배치, 다시 말해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동환 시장이 이날 이제 활용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이오, 메디컬, 디지털 미디어, IT 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의 벤처 기업들을 뭐 유치해서 육성하겠다 이런데 너무 좋은 말들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추진할 뭐 예정이다 정도만 얘기했던 거고요. 말만 지금 얘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고양시를 아예 그냥 뒤집어 놓고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가게 발목을 잡아놓은 것 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청 이전은 되게 그때 신년 기자회견 때 되게 멋있게 딱 등장해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포기 발언 같은 경우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긴 하고, 그래서 이제 김은남 시의회의장이 이제 시정 질의 첫날에 개의 발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의회에 아무 설명 없이 보도자료 한 장 내고 끝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네. 이렇게 지적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뉴스 택배로 앞서서 좀 올려드렸고요, 어제. 그리고 또 이날 이철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동환 시장의 지금 또 새로운 방향 전환한 이런 계획을 약간 지원하는 이런 또 시정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추진했었던 그 주교동 신청사 원안 사업,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요 상황 좀 짚어주세요.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인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내년 5월 13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현재 네. 공공청사 목적으로 이제 GB가 조건부로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다시 환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청을 지을 목적이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너네 시청 안 짓고 시간을 보내니까 이거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다. 예, 지금 기간이 그런- 있는 거죠. 그 어. 기간 안에 착공을 해야 그게 되는 이제 부분인 다가오고 건데 있다. 사실 GB라는 게 한 번 환원이 되어버리면 해제됐던 게 이걸 다시 해제하는 게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겠죠. 거기다가 그 기간 동안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재산정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더 큰 문제가 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이걸 다시 이제 환원이 되어버리면은 현재 신청사 사업을 지난 기간 동안 이제 추진해 왔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세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었는데 그 결정된 곳이마저 같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개발 제한 구역에 공공청사를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애초에 이제 법에 충돌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GB 해제 환원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현재인 신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고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4년 동안 이 신청사 사업 추진해 왔던 것이 다시 이제 롤백이 되는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기되면은 이 책임 누가 지는 건지, 지금까지 이게 68억 원의 시 예산이 이미 이 절차에 의해서 투입이 됐었거든요. 자, 시청 이전을 포기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원안 사업을 빨리 재추진해서 다시 그린벨트가 해지가 환원되기 전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번 시정 질의에서 우리 시장님이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다.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시청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핑계로 사실은 원안 사업 중단시켜 놓은 건데 네. 이제 사실 이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방패막이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이제 주교도 신청사는 난 못 짓겠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건설비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 이야기를 해오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공사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든지 해서 이제 좀 추진을 어떻게든 하잖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죠. 케이스가 네. 이제 킨텍스 삼전시장 같은 경우인데 이 문제도 이제 공사 비용 때문에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은 어떻게 이제 사업 규모도 조정을 하고 계약도 수의 계약으로 이제 변경하고 이제 네. 좀 약간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청서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건립기금도 이미 쌓아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거를 사업비 문제로 추진 못하겠다는 거는 이거 오히려 의제 문제가 아닌가 네. 좀 그렇게 짚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날 시정 질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신청사 원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진행 못한다. 이 위법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거 나아갈 수 없다. 이동환 이거- 시장이 그렇게 지금 이유를 댔다라는 거죠. 예. 위법사항이라는 게 뭔데요?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이제 입지 선정위가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1원을 시청사 부지로 선정을 했었는데 최종 확정된 부지는 그거보다 더 아래쪽 한 20% 정도만 겹치고 아래쪽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그 한 7만 3천 제곱미터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는 입지 선정위의 결정을 무시한 이 범법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두 개가 지도가 이렇게 싱크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동환 시장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거 뭔가 큰 어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 또는 비리 또는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시에 이제 입지 선정위가 한 4개 정도 후보지를 두고 이제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후보지가 주로 이제 뭐 대곡, 주교동 1원, 그리고 아니면 뭐 제3의 장소 뭐 어디 1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대략적으로 놓고 하는 거지 이게 구체적인 면적과 경계는 이후에 행정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금 얘기 나왔지만 주교동 공영주차장 1원이잖아요. 위원들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선정위는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고 어디 부지를 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결정이었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신청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면은 뭐 대곡이냐 원당이냐가 그때 이제 최대 좀 관심사였고 그랬던 거지. 세부적인 경계는 최종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학대사가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하는데 경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수도로 결정해야 되고 이거 넘어서면은 뭐 위법이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수도 서울의 경계도 그때그때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집을 지어도 처음에 설계했던 영역에서 설계가 바뀌면은 조금 이렇게 영역이 바뀌고 이거는 뭐 당연하고 실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최종 확정된 신청사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밑에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어차피 애초에 공공청사 목적이 아니면 되게 그린벨트를 풀기 어려운 지역이고 공공청사를 빌미로 해서 여기를 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공공재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칭찬해야 되는 행정이다. 그리고 또 위에 남겨놓은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유보지로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었대요. 나중에 특히나 이제 고양시청역이 그쪽에 들어서면은 그렇게 사실은 계산을 해서 했던 행정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거 결과적으로 고양시에 엄청 득이 됐던 행정이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했던 사안이고 사실 이 꼬투리 잡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2023년에 재작년에 한번 고양시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때 이미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그 결과를 보도해 드렸던 것 같은데 파랑새 시민연대에서 특정감사 좀 요청했던 사안이고 네. 그때 이제 시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었죠. 요 같은 건으로요. 결론적으로 내려졌던 처분이 신청사 건립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어요. 주의 조치가 내려지긴 했네요. 네, 이게 가장 낮은 징계거든요. 사실 원안 사업을 지금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법 사항과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면은 과연 감사 결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의 처분 내리는 정도로 끝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털다 안 나와서 겨우 잡은 게 그 정도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감사 결과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이 문제를 왜 이제 와서 거론을 하느냐. 사실은 이거 2023년도에 나왔던 감사 결과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전 사업은 이미 끝났고 근데 그러면 이제 와서 원안 사업이 맞닥뜨려 있는데 이거 사업 재추진하고 싶진 않고 그러자고 이거를 그냥 사업을 마냥 외면하자니 이거 배임 책임이 반드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 쌓기를 하는 게 아니냐. 본인의 방패막이를 삼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GTX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하루 주차하면 15,000원, 환승 할인 받아도 7,500원, 시 중심부에 위치한 뭐 1급지 주차장도 아닌데 이거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 가격 내고 환승 주차장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자, 최근 3월 개장한 대곡역 GTX-A 노선 환승 주차장 이용료를 두고 이용자들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네, 확인을 해봤는데 환승 주차장 규모가 226면 이용요금은 최초 30분 1,500원에서 추가 10분당 500원. 일일 최대 요금이 15,000원이더라고요. 네. 이게 GTX 환승 할인이 좀 적용이 되는데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도 하루 이제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온종일 대놓으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7,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 부담이 매우 큰 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차 할인 같은 이게 중복 할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거 비교하기는 조금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변과 비교를 하면 이제 파주시랑 고양시의 이 요금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운정역 GTX 주차장은 하루 최대 요금이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고양시는 주는 것도 없이 주차요금도 이렇게 비싸면 되나요, 이거? 네, 실제로 비교가 좀 많이 되죠. 이게 운정역 GTX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 30분에 600원, 이후 10분당 250원이 부과가 돼요. 그 일일 최대 요금도 9,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GTX 환승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일일 최대 요금이 3,000원밖에 부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당장 봐도 고양시랑 2.5배가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잖아요. 이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대곡역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GTX만 다니는 역이 아니에요. 이게 3호선이랑 경의중앙선, 서해선이 다니는 굉장히 교통 요충지인데 환승 할인 혜택을 지금 GTX 이용객에게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른 이용자들은 이 환승 주차장 이용하기가 너무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이 환승 주차장이 되게 좀 절반
절반 이상 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곡역이 뭐 펜타 역세권이다 하면서 엄청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많은 분들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갖춰놓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실은 너무나 좀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대장동, 내곡동 주민들은 여기가 가뜩이나 대중교통 상황도 불편한데 주차장도 지금 이런 식이니까 이분들 차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 올 방법이 없거든요. 게다가 주차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인근 마을길에 대곡역 이용자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자, 이것도 늘고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여기 진입로에 이면 주차된 차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좀 정비가 된 상태지만 이 갈수록 사실 대곡역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비용이 이렇게 비싸고 거기다가 여기가 대중교통 체계도 너무 잘 안 갖춰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거든요. 네. 대책 마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이 GTX-A 민자 운영사인 SG레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고양시에서도 마땅한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금 결정 권한이 국토부랑 SG레일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좀 주민 민원이 이렇게 파악이 되면은 이게 협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난 12일에 이게 지역구 정민경 시의원이 요금 조정을 위해 가지고 이 네. SG레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대요. 운정에 비해서 요금이 좀 너무 비싸다는 부분, GTX 외에 타 노선에 대해서도 좀 환승 할인이 적용돼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 요 두 개 사안이 중점적으로 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업체 측으로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네.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인프라 개발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앞서 저희가 고양 방송영상밸리, 또 일산 테크노밸리 등 고양시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고양시의 과도한 재검토 지시에 발목이 잡혀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규모 이런 공공 건축물들의 상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고양시 공사과에서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공공 건축물이 7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어디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셨죠? 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건축물입니다. 덕양구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 드림센터, 이게 행신동에 자리를 잡았고요. 도내동의 원흥 복합문화센터, 성사동의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세 곳이고요. 다음으로 일산 동구 백석 국민체육센터, 일산 동구 보건소, 이렇게 두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산 서구는 탄현체육센터,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이렇게 두 곳입니다. 나열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이거 꽤 오래전부터 사실 건립 추진됐던 사업들인데 이거 아직까지 진도가 많이 못 나갔나 봐요. 네, 이 7곳 중에 그나마 진도가 나간 곳은 3곳입니다. 행신동 장애인 복지 드림센터는 지난해 9월, 그리고 도내동 원흥 복합문화센터는 지난달에 각각 착공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나마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은 일산 동구보건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4월 2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4곳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현재 건축 설계 진행되고 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너무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이게 빨리 완공되길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 진척이 훨씬 더 더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답답하게도 그동안 저희가 반복해서 보도해드린 그런 똑같은 패턴이 여기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난 민선 7기 때 계획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현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사업 재검토 지시가 이렇게 건건이 다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하고 설계 변경하고 또 시의회 승인 다시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아니 무슨 보건소나 체육센터 이런 것들 재검토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하나 네. 짚어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업할 때마다 맨날 공사비 핑계 대고 이렇게 건축비 상승 이런 것들 시청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이거 계속 지체할 때마다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게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행신동에 건립 예정인 평생학습관 및 종합
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난해 9월에야 뒤늦게 착공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여기는 2022년 7월에 이미 시공업체까지 다 정해져서 펜스 다 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인 6월에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사업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진척이 멈춰졌다가 거의 뭐 2년 지나서야 이게 착공하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종합복지드림센터가 국비 지원을 일부 받는 사업인데 받은 돈을 집행 안 하고 2년씩이나 이렇게 지연을 시키니까 2월에 그리고 이자액을 합쳐서 약 6억 7천만 원을 지금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공사비는 올라가고 또 국비는 반납하고 자 그러면은 구멍난 돈 뭘로 메꾸겠습니까? 결국 고양시 돈으로 이거를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시재정으로 이거 메꿔야 되는 그러는 거죠. 누가 그럼 뭐 주나요 이거를? 만약 원래 계획대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면 32개월 공사를 거쳐서 올해 3월에 준공할 수 있었을 텐데 공사는 이제서 시작하고 돈은 돈대로 왕창도 쏟아부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좀 좋은 얘기 없나요? 칭찬할 만한 얘기. 정말 저희도 찾아보고 싶고 여러분 제보해 주시면 칭찬할 만한 뉴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곳도 사정이 다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비슷한 패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이동환 시장님은 앞선 민선 7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은 다 내 손을 거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아집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양시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발현돼서 뭔가 좀 좋아지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정말 하나라도 있나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